좋아요, 구독! 자, 그럼 해선시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미 대선과 FOMC 이슈까지 소화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오늘 개장 전 프리마켓에서 21,263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나스닥 선물인데요. 현재는 개홍신 이후에 조금 하락을 하면서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0.29% 정도 하락한 21,16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과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맞서님 일단은 오늘 데이 트레이딩 전략 가기 전에 이슈에 대해서도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어제 FOMC 회의가 있었고 회의 이후에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있었잖아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무난하게 봤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었다? 네, 시장의 반응도 뭐 그렇게 썩 쏘쏘했고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았고 보통 FOMC 때는 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널뛰기 한 정도? 새벽에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안 주무시고요? 예, 뭐 할 일이 많다 보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시장 오로지 트럼프한테만 꽂혀 있는. 여러분도 아마 TV 신문, 뭐 뉴스나 라디오 통해서 보시면 모든 게 다 트럼프한테 꽂혀 있습니다. 트럼프 이제 당선자라고 하시죠? 꽂혀 있고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면 1월달에 이제 취임식을 하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들 저도 궁금한 게 뭐였냐면 기자들이 질문할 줄 알았어요. 파월 의장한테 당신 잘리면 어떻게 돼? 잘릴 거야? 뭐 그대로 나갈 거야?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 거기 누가 대고 자르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FOMC 페드 위원장 파월도 그렇고 증권거래소위원회 SEC죠?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도 그렇고 다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데 해임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박차고 나가지 않는 이상 쫓아내는 것도 참 뭐한 거고. 근데 트럼프 기질상 누구 딱 세워놓고서 뭐라고 할 것 같죠? 파월한테 한마디씩 해가지고 스스로 물러나게 할 것 같긴 한데 글쎄요. 본인이 앉혀놓은 게 파월 의장이고 파월 의장은 지금 바이든도 연임을 시켰고 다시 이제 트럼프한테 공이 왔는데 본인이 누군가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임기까지는 뭐 본인의 파월 의장의 마음이라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런 거 묻지 마. 거의 그런 표정으로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뭐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하고 막 그런다는 얘기를 뭐 언론 TV 뉴스에서 간혹 말을 하고 우리 소비자분들도 많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관세 아니겠습니까? 관세를 60%를 올린다 힘들어 보이고요. 60%까지는 아니더라도 올리는 척은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중국산 모조리 60% 이게 아니라는 거죠. 생필품, 뭐 필요한 것들은 차등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 같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껏 미국의 경기 공황, 대공황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건데 관세 장벽이 춤을 추는 관세 장벽이 이루어지는 시간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중국산을 100% 관세를 때린다고 해보세요. 그거 누가 사겠어요? 당연히 수입 안 하겠죠. 그 어딘가 소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소비를 하면 또 거꾸로 중국에서도 미국 거를 또 벽을 치는 거고 그러면 우리 거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물건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또 뭐 비용도 비싸고 그럼 결국은 돈을 안 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아니면 대체제를 찾거나. 그래서 관세, 무역 장벽에서는 인플레이션보다 누가 비싼 돈 두고 쓰겠습니까? 차라리 안 쓰고 말지. 아니면 좀 더 아껴 쓰거나. 그래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트럼프가 돈을 많이 푼데 민주당도 만만치 않게 풀었고 그래서 채권 말씀드렸죠. 지난주 지지난 나와서 연준 옐런 의장이 지금 돈을 많이 풀어서 단기채로 많이 풀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음 대통령은 장기채 그러니까 뭐 1년, 6개월, 1년, 뭐 2년짜리를 썼는데 돈을 돌려 썼는데 카드론을 썼는데 이제는 카드론이 아니라 진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5년, 10년, 뭐 15년 이런 걸로 바꿔서 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트럼프 차례가 된 거죠.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채권 반응이 많아지는 거고, 당연히 금리 올라가고 가격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거기서도 좀 트러블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금리가 올라가는 어쩌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금리를 낮추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안 낮추니까 파월 의장한테도 뭐라 했었죠? 그 코로나 이전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뭐 일을 안 한다는 등, 바보 같다는 등 막 그러면서 온갖 막 그 삿대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앞장서서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고 대략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기업들은 우리 주식 시간에
이 앞전에서 배우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럼 해외 선거는 어떻게 되느냐? 네. 2016년에 당선이 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매매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트위터를 켜놓고 방송을 했습니다. 뭐 한마디만 할 때 하면 뭐 주식이 장난 아니거든요. 지수가 장난 아니게 위아래를 흔들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성숙했어요. 그때는 철부지였다면 지금은 좀 어른이 된 듯한 예, 그런 느낌.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옆에서 보좌관들이 10분에 한 번씩 주식시장을 체크를 했다고 해요. 왜냐면 재선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체크를 했었고 트럼프조차도 말을 할 때 계속 번복을 했어요. 방금 전 한 얘기 뒤집고 방금 전 한 얘기 뒤집고 예, 다른 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예,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목적이 뚜렷하게 지금 각을 잡고 들어오는 스탠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한마디로 난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예, 그런 내용들은 주식시장에 배우시면 되는 거고 예, 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 월요일마다 하죠. 하단에 보시면 예, 무료 공개 방송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궁금하신 거 뭐든지 물어보시면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주식이 더 갈 거냐? 저는 분명히 한 달 보름 전부터 우리 앵커님하고 말씀할 때도 그렇고 방송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 지수들이 위로 10% 정도 7에서 10% 정도 더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연말에 S&P는 뭐 6천이 넘어갈 듯 예, 보이고, 네, 그래서 좀 갈 겁니다. 예, 그리고 언제까지? 네? 언제까지? 지금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일론 머스크도 등장을 했고, 네, 우리가 뭐 빅테크, 뭐 AI 그러는데 AI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자료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자료를 보면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때 우리가 뭘 했냐면 이때 91년도에 우리 인터넷 깔았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이텔, 라운드리, 천리안부터 시작해서 다운드리, 메가패스 막 이때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뭐냐면 이게 지금 찍혀 있죠. 2009년도까지는 2009년도부터 10년 동안은 인터넷 관련된 서비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프트웨어가 나왔었습니다. 한마디로 밑에 해저 케이블부터 시작해서 광 케이블 기반을 깔았다면 그 다음에 닷컴 버블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고 지금 코로나 이후로 뭐죠? 그래서 이 장장 거의 한 15년, 20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부터 지금까지 한 4, 5년 동안은 우리가 AI에 거의 광분해 있었거든요. 네, 그 전기차하고 2차 전지, 전기차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그럼 지금은 이제 4년도 채 안 지났어요. 4년, 5년. 앞으로 4, 5년 정도는 충분히 AI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속설에 의하면 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튀어 올라간 지식이 뭐냐? 그걸 보라고 했었거든요. 튀어 올라간 주식, 튀어 올라간 분야, 코인도 포함이 됩니다. 코인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이번에 몰빵을 했죠. 올인을 했습니다. 선거 자금을.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가장 먼저 튀어 올라간 주식들을 관심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우리도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로 일봉을 보시면 먼저 튀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해외 선물도 관심을 가져두시면 여러분들이 난 주식을 오래 갖고 있기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해외 선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트럼프 시대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트럼프가 되면 주식이 내려갈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해리스가 관세 얘기는 안 했지만 법인세를 올리죠. 네, 트럼프는 내립니다. 그러면 기업들한테 좋은 거 당연히 내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원래 트럼프가 되기 전에 법인세가 몇 프로였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 프로였는데 트럼프가 내려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트럼프 시대에 주식도 많이 올랐었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시대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가 오를 건지를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는 주식하기 좋은 그 세상을 또 이제 자산을 불리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는 아메리카 퍼스트였다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아메리카 온이라고 말합니다. 온이. 오로지 미국에게만 절대 유리한 것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주변국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 중국을 때리면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영향을 받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받아요. 본의 아니게. 일본은요. 일본도 받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양쪽으로 나뉘어 있긴 하지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이게 한 2주 정도 오른다고 보거든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이제 당선일로부터 2주 정도는 그 오른다는 게 수직으로 오른다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하면서 꾸준히 보면 결과치로 보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전반적인 브리핑은 이제 그렇게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극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무역 분쟁 상황에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도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트럼프 2.0 시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는데요. 그리고 당선 이후에 2주 동안은 미국 시장 완만하게라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고 당선 이후에 가장 먼저 올랐었던 주식들 잘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도 우상향하는 쪽으로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요. 당분간은 해외 선물도 잘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비트코인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오른다고는 하셨는데 네.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지 기술적으로도 한 번만 봐주실까요? 네, 지금 제가 차트를 키지 않았지만 네네네. 말씀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은 시작하자마자부터 올랐어요. 트럼프가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그러니까 그 당일날이죠. 지금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만 6천인가 7만 8천인가요? 그 정도 가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10만 달러 근처까지 이번 첫 번째는 8만 5천까지 갈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좀 최근이란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11월이죠. 11월 말까지 8만 5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까지 10만 정도 갈 걸로 보고 있고 10만 달러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내년 1월이 왜 내년 1월일까요? 취임식이 있으니까 내년 1월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러면 트럼프가 비트코인 공화국을 만드는 어쩌니 그런 말 했는데 그게 맞는 말이냐? 안 맞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코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용어를 좀 워낙 많이 코인을 보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디파이라고 그래서 대출 관련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인을 죽인다는 얘기는 그 말이 뭐냐면 팀킬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 코인 사업을 하고 막 벌리고 있는데 거기다 놓고 코인 이제 나 대통령 됐으니까 때릴 거야. 막 그러면 팀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지금 하원이죠. 하원에서도 이제 친 암호화폐 성향 의원들이 더 많이 당선이 됐고 지금 예전하고 달라요. 이게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바이든 때는 잘 되다가 결국 바이든이 사인 안 하고 그 서명 안에서 안 되고 아니면 현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이 반대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그거 싹 다 그러니까 첫날 자른다 그랬죠. 그분을 자르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분 교체되고 그다음에 친암호화폐 성향의 이 의원들도 다 교체되고 그래버리면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고 역사적인 신고가는 이제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 천년만년 계속 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네, 다들 보는 건 15만에서 17만 정도? 그 정도 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뭐 내년 1월까지 뭐 10만 달러 근처까지 간다고 하지 않았냐? 이게 아시겠지만 매달 오르겠습니까? 매달 막 점프하고 다니지는 않겠죠. 네,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불장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근데 그 내년 연말까지 계속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오르는 건 아니고요. 들쑥날쑥하면서 오르겠지만, 우리들은 이제 비트도 비트지만 알트코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한 2, 3주 전인가요?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 게 망하지 않을 알트코인 찾으셔서 잘 거기 타시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저도 적지 않게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미리 타놓은 게 있어서. 네, 알트코인. 네, 그래서 지금 저도 한 번씩 예전에는 1시간에 한 번, 2시간에 한 번 봤다면 지금 뭐 한 3시간, 4시간? 밥 먹을 때마다 한 번씩 봐요. 네, 그럼 또 올라 있더라고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서 지금 거의 8만 근처까지 3배. 우리나라 따지면 4배죠. 미국 원래 퍼센트라면 300% 정도 오른 건데 알트들은 지금 마이너스 98%, 마이너스 80% 이게 기본이에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비트는 올랐는데 알트는 떨어졌다. 돈이 다 비트코인으로 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싶을 때 도미넌스,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이 돈이 알트코인으로 뿌려지면서 불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머지않은 것 같고, 여기서 그 말씀은 다 드릴 수는 없고, 인터넷이나 뉴스 찾아보시면 딱딱 나올 수 있습니다. 정의 궁금하시면 월요일날 무료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살짝 힌트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내년 1월 취임식 때 1차적으로 10만 달러까지 돌파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셨고요. 또 망하지 않을 알트코인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 선물 전략 오늘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바로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맞선이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현재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선에서 매수해 보면 좋을까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저는 일목균형표하고 PDA를 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앞에 자리가 붉은색일 때, 이런 주황색일 때 매수를 하라고 권해드리겠지만 우리가 이거 같이 맨날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시간으로. 우리 공부방에서는 같이 매매하시는 가족분들하고 계속 보고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하고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노려봐야 되는 건 그거죠. 가로지지 저항선, 일명 마디가라고 합니다. 마디가 지금 그어놨습니다. 125, 085, 050. 이 정도에서 일단 내려오면 매수 받아보시고, 근데 손절은 한 50틱 내외로 잡으셔야 되거든요. 잡으셔야 되고, 익절은 60틱에서 한 80틱 이상? 60틱이라 그러면 15포인트, 80틱이라 그러면 20포인트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럼 1, 2호에서 잡으셨으면 140이나 한 150 정도부터 익절을 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 마디가는 한마디로 튀는, 그러니까 뭐랄까 그 지지 저항이 가로 지지 저항선입니다. 이 여기가 가격 지지선이라서 한 번쯤은 방어해 줄 거야. 여기 맞고 우주로 날아가서 막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번쯤 튀는 자리죠. 튀는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내용은 미장이 시작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